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 날짜도 정해졌고 이번 달 말까지 후보 등록도 이루어집니다. 속속 출마 선언이 따르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당대회가 있기 전과 전당대회가 본격 시작된 이 분위기가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빨리 전당대회로 전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는 어느 당이나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민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민주당이 이상한 정당입니다. 공산당 같은 것이죠. 어느 정당이든 주류와 비주류는 있는 것이고 노선 투쟁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이건 분열이고 대부분이 내부 총질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많은 주장들 막 쏟아지게 됩니다. 전당대회는 당연히 쏟아져야 합니다. 서로 이제 정말 당권을 놓고 격렬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을 용광로처럼 털어내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또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제 이 경선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복을 하고 모두 하나가 돼서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다면 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히는 것은 오히려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또 전당대회에서 정말 격렬하게 충돌해도 그 모두는 한 가족이다. 나중에 한 가족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가족이다. 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오늘 조경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안철수와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소위 이거 굳이 파를 나누자면 탄핵 찬성파입니다. 탄핵 찬성파끼리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탄핵 반대파가 있죠. 김문수와 장동혁입니다.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이 오늘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키는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겠다. 당원 중심으로 이렇게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겠다. 자기는 지금 출마할 자격은 없다. 이 전한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당한 지 지금 출마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원 운동을 펼치겠다. 그리고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또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쪽에 있는 김문수와 장동혁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 후보는 지지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한길과 조경태가 오늘 한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게 되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헌 당규상 경선 룰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가 가장 앞서고 이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본다면 김문수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 한동훈이 있고 장동혁이 있고 이런 순서입니다. 장동혁과 한동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정밀하게 이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느냐 탄핵에 반대했느냐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좋습니다. 격렬하게 부딪혀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모두 당을 떠나라, 나가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격렬하게 부딪히고 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김문수가 1차 경선에서 과반의 이 득표를 하고 끝낼 수 있으려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위 조경태, 한동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과반 득표를 막을 수 있다. 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략 싸움이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후보 단일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송은재TV도 이 전당대회를 놓고 당대표 이 경선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많은 댓글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지하는 후보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참 해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저하고 같이 송은재TV를 만들어 가는 분들이 회원이고 구독자하고 지금 시청자분들입니다. 댓글을 제가 거의 다 읽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 여론조사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을 달지 않는 분들을 제가 생각해야 합니다. 댓글을 다는 분, 구독자분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댓글을 달지 않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거기에 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응해 주셨던 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런데 그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 좋은 정치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당선될 수 있느냐, 누가 당선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권력을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지지를 받는 것은 정치 권력을 잡아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경선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지층을 배신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정치나 선거는 져서는 안 됩니다. 지는 정치가 보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방송에 출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공중파든 지금 종편이든 유튜브든 많은 방송에 출연을 했었고 지금은 출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정치 평론을 또 유튜브를 지는 쪽으로 잘 되돌아보시면 어떤 선거에서 지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당대표나 이 대선 후보나 지는 쪽을 지지를 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면서 지는 정치, 그렇지만 선명한 정치, 우리끼리 정치, 소위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는 정치, 이런 평론을 하면 인기가 높습니다. 전한길 씨가 오늘 좌파에 개딸이 있다면 우파에도 개딸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개딸 중심이 언제나 시청률도 높고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이것의 맹점은 지는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한 이 정치판의 어떤 생리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걸 극복해야 한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 행태가 계속해서 이 소수로 쪼그라들게 된다. 계속해서 다수로 나아가야 한다. 이기는 정치를 위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론조사까지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댓글로 많이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모두 읽고 송은재TV를 함께 만든다는 생각으로 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을 빼고는 거의 출마 선언을 다 했습니다. 뚜렷이 나뉘죠.
나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에서는 내부 총질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전에는 내부 총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측근으로 불리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죠. 김종혁은 위험하다라고 제가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 대선 때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에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타이밍이었느냐,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종혁은 내부 총질에 가깝습니다. 그건 대선 과정에서 당에서 선출한 대선 후보를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이 안철수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건 내부 총질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또 이번 이 전당대회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승복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뭉치는데 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도 비난하는 사람들, 또 별다른 근거 없이 또 이번 전당대회, 이 경선도 부정선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도 내부 총질에 가깝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두고요.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 마음껏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공격해야 합니다. 대신 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김문수도 출마 선언을 했고 장동혁도 했습니다. 조경태도 했고 안철수도 했습니다. 한동훈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조경태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설치니까 한동훈은 지금 더 쪼그라든 겁니다. 조경태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후보 단일화하자. 양쪽 모두 지금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 이쪽에서 더 후보 단일화가 간절합니다. 이 김문수나 장동혁이 과반 획득이 되는 것을 1차에서 막아야 하거든요. 이쪽의 후보 단일화가 더 급하다. 이제 김문수와 장동혁 등은 지켜본 다음에 과반 획득으로 가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정말 밑바닥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부터 정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화합할 것이냐 정해야 합니다. 결국 당원들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의 쇄신의 방향 정도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통합하고 이재명 정권과 싸워야 하느냐도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경태가 먼저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한 것은 이 안철수, 한동훈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김문수와 장동혁도 대비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한길이 오늘 일찍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한길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는 않겠다. 출마할 수가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먼저 전한길이 출마를 만약 하겠다면 저는 전한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뭐 전한길을 계속 물어뜯고 있는데 뭐 물어뜯어도 괜찮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전한길을 공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한길이 당을 나가야 한다면 조경태도 나가야 합니다. 안철수도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 바깥에서 홍준표는 오늘 아예 당을 해산해라. 그리고 당의 재산을 모두 국고에 헌납해라.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홍준표의 폐악질, 이 쓰레기 행태입니다. 전당대회 있기 전에 홍준표가 당 바깥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폐악질이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대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산해야 합니까? 왜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홍준표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분위기로 옮겨지면 더 홍준표의 이런 폐악질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겠다. 자신감 좋습니다. 전한길.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 자신이 노력을 하겠다.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뭐 한동훈 쪽에서도 전한길을 뭐 나가라라고 하니까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한동훈이다. 한동훈만 없었더라면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인기가 있다. 이 인기를 이용해서 이 좌파의 개딸들이 있다면 소위 강성 지지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파의 개딸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하나 만드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어떤 표현이 좋겠느냐. 개딸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의 강성 지지층, 정말 애국하는 이걸 상징하는 이름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딸과는 다른, 개딸은 이익 카르텔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파의 개딸, 전한길이 이야기한 우파의 개딸은 정말 이 애국하는 이런 강성 지지층, 이걸 상징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전한길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개딸보다 더 훨씬 나은, 개딸과는 다른 정치적인 이 지향점을 가지는 그런 우파의 강성 지지층을 상징하는 태극기도 맞지 않고 아스팔트도 맞지 않는다. 더 좋은 산뜻한 이름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다수 당원들은,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이기는 정치입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 다수가 지지하려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메시지의 수준이나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이 수준이 높은 쪽이 많은 다수의 지지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한동훈을 쫓아내기 위해서, 당에서 도려내기 위해서 전당대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전한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전당대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걸 끝장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쇄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똘똘 뭉쳐서 통합해서 107명의 현역 의원이지만 저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윤 이런 이야기 이제는 소멸될 것이지만, 친한 친윤을 놓고 선명하게 이 싸우는 것, 여기를 넘어서는 국민의힘이 가야 될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폭넓은 지지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제시하는 또 수준 높은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당원들은, 많은 당원들은 여기로 지지가 결집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위해서 후보 단일화도 필요하고 서로 친윤, 친한 격렬하게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과반 획득을 하는, 1차든 결선 투표든 과반 획득을 해야 합니다. 과반의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명확한 방향성, 목표와 이 수준 높은 정치 행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김문수와 장동혁에게서 그 가능성을 봅니다. 김문수, 장동혁, 지금 차이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문수는 좀 더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쪽으로, 장동혁은 좀 더 이 한동훈을 비롯해서 내부 총질하는 저 세력을 박살내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다. 이 뭉치는 지점, 그 시간은 언제일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당대회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저 강선우를 계속 임명하겠다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 정권이 죽는 꼴입니다.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한 것, 문재인 정권 때 여가부 장관에게 자기 민원을 제기했다가 들어주지 않자 예산을 가지고 칼질을 하는, 이런 보복을 하는, 이런 갑질을 했다.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여당의, 민주당의 지도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강선우를 지켰다.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진숙은 버렸다. 핑계를 댑니다. 이재명의 장난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버티지 못할 겁니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하면 영남부터
수도권으로 이제 전체 전국으로 60대 이상부터 청년층으로 지지율이 뒤집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